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전격 체포된 가운데 현지 법원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의혹을 엄마 최순실 씨 책임으로 돌렸는데요. 이번 체포로 국정농단 사태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개건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순실 씨는 오로지 딸 정유라 걱정을 그리고 정유라 씨는 오로지 아들 걱정을 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네, 어석을 좀 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딸이 걱정되느냐, 손자가 더 걱정되느냐, 누구 때문에 더 걱정하고 있느냐 했더니 그때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정유라와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을 볼 때 이 당신이 여기 이렇게 지금 지소에 와 있는 상태에서 누가 더 상실감이 크고 어렵겠느냐라고 했더니 또 울면서 딸이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란만 갈 수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네. 내일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네, 저 진짜 보육원에 있든지 사회단체에 있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상관없거든요. 현재 신경 한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떠세요? 네, 애기가. 애기가 거기서 보고 싶으세요? 최순실 씨는 딸 걱정, 딸은 아들 걱정만 하네요. 네, 예. 기본적으로 이 모성애가 어느 정도 확인했던 모습으로 보이고요. 예. 근데 이제 정유라 씨가 그렇게 아들이 걱정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지금 해외에서 독일과 덴마크를 전전긍긍하면서 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돌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돌이 조금 지난 아이인 것 같은데 예. 또 굉장히 많은 그 애완동물들이랑 함께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청결이나 위생 상태로서도 아이에게 그렇게 좋을 리가 없을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아이와 함께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라면은 하루빨리 국내에 들어와서 특검의 수사에 예.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면서 이 모든 부분들을 헤쳐나간다라면 얼마든지 아이와 함께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손혜원 의원이 그때 청문회 마치고 최순실 씨가 딸 얘기 나오니까 펑펑 울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순실의 이른바 뭐 아킬레스건 아니냐 정유라 씨가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정유라 체포가 최순실의 입을 여는데 좀 지렛대 역할을 할까요? 예, 어느 정도는 할 거라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그 모든 부모에게 자녀는 아킬레스건이죠.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 역시 뭐 예외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자녀가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렇겠죠. 그런 상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순실 씨의 그동안의 진술 그리고 오늘 이제 이번에 이제 나온 정유라 씨의 그 여러 가지 증언들 예.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좀 그러니까 학습된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최순실 씨는 결국 대통령에게 다 지금 책임을 미루고 있잖아요. 예. 자기는 그냥 실행만 했고 지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예. 다 했다. 정유라 씨도 좀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엄마가 다 알아서 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예. 거죠. 그러면 자, 정유라는 최순실 씨한테 미루고 최순실 씨는 대통령한테 미루고 자, 대통령은 또 자기는 죄가 없다 그러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사건은 벌어졌는데 아무도 예. 책임지는 상황이 없는 이런 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정유라 씨의 발언도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진솔한 듯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법률 조력가의 도움을 받아서 상당히 정리된 발언을 이번에 내놓은 것으로 의도된 발언.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기와 같이 있게 해준다면 나는 내일이라도 한국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난 수사를 받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 특검이 거부했죠. 네. 공개적인 상태로서 특검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딜을 요청했다라고 예. 볼 수 있는데 특검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예. 있고요. 충분히 그런 상황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자진 귀국을 요청해서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현재 엄마인 최순실 씨가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는 상황을 여러 가지를 참작해 봤을 때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정유라 씨가 모든 언론을 대상으로 저렇게 얘기한 마당에 특검이 어떻게 그러면 불구속할 테니까 들어오라고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금 지나게 되면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이 발효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정유라 씨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아이와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시간은 더 길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자진 귀국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그 발언도요. 그러니까 왜 진작에 못 했냐는 거죠. 안 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검하고 뭐 전화 연결을 뭐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이경재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해도 되는 거고 특검 연락이 또 측에다가 잘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이경재 저는 그럴 리는 변호사하고는. 없다라고 예.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인에게 전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불구속 상태라면 예. 아이와 함께 있는 조건이라면 내가 당장이라도 한국 들어가겠다라고 사전에 충분히 밝힐 수 있었는데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예. 덴마크 경찰에 이제 잡히니까 그제서야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진정성이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국 입국해서 내가 다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특검에 이야기를 하고 자발적으로 들어왔더라면 예. 저는 오히려 특검에서 엄마니까 뭐 불구속해서 이렇게 예. 수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 본인은 모르겠어요. 또는 법률 조력자들이 어떻게 조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결과적으로는 그 매를 버는 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정유라 씨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엄마가 다 했다. 엄마 탓이다. 그리고 나는 엄마랑 사이가 또 좋지 않았다. 갈등 관계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저는 말도 그만 탄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사실 독일 오게 된 것도 박원호 전무님께서 저한테 애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거 사인까지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계속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머리 시키려고 말 타지 않을래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갑자기 박원호 전무님께서 삼성이 선수 6명을 뽑아서 말을 지원을 해준다더라. 사보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래서 6명 지원을 하면은 그냥 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탔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남편이 집에를 갔어요. 한국에를 돌아갔어요. 제가 막 엄청 예뻐하던 고양이가 죽어서 펠리스 그런 것 때문에 한참 방황을 할 때 제가 말을 안 탄다고 계속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고양이가 죽어서 방황을 했고 네. 그리고 승마 특기생인데 나는 원래 말을 타기 싫었다. 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 예. 얘기를 듣다 보면은요. 예. 철없던 고등학생이 모든 건 엄마가 다 했는데 나는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정유라 씨에 대한 모든 혐의들을 하나하나 다 비켜가는 발언으로 볼 수 있는데 예. 제일 큰 혐의 중에 하나가 일단은 삼성으로부터 승마에 대한 지원들을 받았다는 거지 예.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장 특혜를 입었던 건 바로 정유라 씨로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행위자는 최순실 씨인데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하면서 비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예. 거고 이화여대에 대한 부정 입학 문제도 결국은 이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적극적으로 말을 탈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대학에 다니는 것도 이화여대 단 한 번밖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거 다 나랑은 아무 상관없이 다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는 일이에요라고 예. 법적인 부분의 혐의를 피해가는 거로 볼 수 있지만 예. 그동안 정유라 씨가 SNS에 올렸던 글이라든가 그리고 했던 행위들 그리고 결정적인 SNS 글에서는 부모 잘 만난 덕이다. 뭐 부모 라고 잘 뭐, 만나야 된다 예.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예. 대학에 가는 거에 대한 굉장히 어찌 보면 당연한 듯한 그런 메시지들을 예. 전하기도 했고요. 이 노승일 부장의 이야기들, 그동안 카톡에서 전해졌던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게 됐을 때 정유라 씨의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변명은 말 그대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도 타기 싫은데 승마를 시켰고 그리고 삼성 지원까지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성 그 지원 과정에서는 계약서에 본인이 뭐 포스트잇 붙여 있어서 내용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예. 그런데 엄마가 어느 날 계약서를 갖고 오더니 여기 사인을 하래요. 예. 그 사인하게 되면 자기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인이니까. 자, 그런데 사이 나쁜 엄마가 시키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예. 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보통 상식적으로는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계약서 들이밀고 야, 너 여기 사인해. 그게 뭔 줄 알고. 예. 그게 무슨 자기 지금 뭐 같이 살고 있던 남자하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포기각서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머리 시키려면 말 타지 않을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그 엄마가 사이가 안 좋은데 예. 그럼 엄마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비용을 들어서 지원을 했고 예. 그럼 그 지원한 걸 그대로 다 받아들인 자기는 뭔 거죠? 제가 만약에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예. 부모가 어떤 식으로도 지원한다 그러면 다 필요 없습니다. 예. 저는 그냥 저대로 살 테니까 엄마
아버지 저 간섭하지 마세요. 예. 라고 보통 하지 않나요? 정상적으로? 정황이 좀 석연치 않다. 정황이 설경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 예.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악의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 예. 굉장히 악의적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고 사실은 사실을 은폐하고 있고 예. 그렇게밖에 도저히 이게 달리 해석할 길이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결정적으로 이 사건이 터지고 났었던 얼마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 덴마크 독일을 오가면서 도피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는 과정에도 덴마크에서 승마 대결을 나와려고 준비했다라는 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다면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탔고 엄마는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지금 예. 구속돼 있는 상황인데 내가 정말 말을 타기 싫었다라면은 이 승마 대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덴마크에 은신해 있었던 것도 결국 승마장이 있었던 곳에 은신해 있었던 건데 예. 이 모든 정황 증거들을 종합해 봤을 때 과연 나는 정말 말을 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엄마 때문에 했다라는 예. 것들을 과연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납득할 예. 수 있겠는가 싶은 그리고 거죠. 이제 가장 기가 막힌 게 학점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시험도 제대로 안 치고 뭐 학교 출석도 안 했는데 학점이 네. 나와서 의아했다? 아니 학교도 제가 분명히 안 갔어요. 제가 대학생인데. 자 그런데 학점이 갑자기 나왔어요. 근데 엄마가 학교 다녀왔대요. 예. 정상적인 대학생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굉장히 항의를 하겠죠. 왜 내 학교 일에 엄마가 간섭을 하느냐. 예.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따질 거예요 아마. 도대체 무슨 경위로 이렇게 나한테 학점을 줬느냐라고 예. 하는 게 정상인데 사실은 그거 그대로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학점 나오니까 속으로 좋아하면서 결국 다 받은 건데 저는 오히려 그거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니까 학교는 가기 싫고 학점은 받고 싶고 하니까 오히려 엄마한테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최순실 예. 씨가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 보통 통상적인 부모 자식 관계는 그렇다. 글쎄요. 저는 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정유라 씨 나이가 사실 어린 나이예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얘기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이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 그러니까 이 모녀가 왜 그렇게 갈등이 심했는지 하나의 일화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진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개를 사는 게 취미라고. 그 개가 막 똥을 싸는데 똥을 안 치운대요. 근데 아기가 있잖아요. 그 아기가 있어서 이제 아기하고 같이 이렇게 나갔다가 이제 노승희 씨가 바깥에 외출했다가 이제 순실 씨가 들어왔는데 정유라는 똥을 안 치우고 아기는 옆에서 똥을 막 채덕거리고서 놀고 있고 개들은 뭐 10몇 마리, 15마리. 최순 씨가 막 욕을 한대요. 최순 씨 동물을 너무 싫어한대요. 막 욕을 하면은 정유라 딱 이거 이제 삐처리 하세요. 말 안 타. 얘는 말에 그 접두어랑 전미어가 늘래요. 그러면 말 안 타! 그러면은 이 엄마는 그 말 안 탄다는 소리가 제일 무서운 거지. 그리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말을 안 탄대요. 그러면 그냥 엄마가 또 빈대는 거예요. 개 사러 가게 또 보내고. 아, 웃을 일이 아닌데 아, 네. 웃음이 납니다. 개를 키우는 문제 때문에도 갈등이 깊었던 것 같아요. 말 안 탄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개를 키우는 문제. 뭐 지금까지 도피 과정 얘기할 때 뭐 집안에 개와 고양이 뭐 네. 20여 마리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예. 체포됐던 덴마크 집에서도 개와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예.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이건 단순히 취향의 문제를 넘어서 어찌 보면 좀 그 반려동물에 대한 집착이 있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뭔가에 대한 뭐 애정 결핍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내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한다면 그 반려동물이 이제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은 전혀 책임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독일에서도 결국은 아동학대 혐의로 옆집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아이를 기르지만 이 아이를 기르는 집에서 실내 공간에서 그런 여러 가지 동물들이랑 함께 생활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예.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자꾸 나는 아이와 함께 있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 진정성이 좀 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소중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예.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뭐 통상적으로 그 엄마와 아이 관계가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진정성이 굉장히 의심 가는 것이 자 원래 개를 좋아했어요. 예. 그런데 자기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어찌됐건 그 개가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에 더 우선을 두게 되죠? 당연히 아이죠. 아이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 워낙 아끼던 개라 하더라도 아마 부모 친척의 집에 맡기든지 보통은 예. 그렇게 하죠. 내지는 개를 굉장히 청결하게 관리하고 절대 아이 근처에 못 가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정황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독일 그 이웃 주민들도 이건 증언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심지어 개조차도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개고양이도 좋아한다 그러는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워요. 진짜 예. 좋아하는 사람들 같으면
자기 개 고양이 정말 내 아이보다 더 자주 씻기고 더 병원 자주 데려가고 얼마나 청결하게 관리를 합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애정관이 좀 잘못된 것인지,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이 부분이죠. 아무리 그 애정관이 삐뚤어졌다 하더라도 자기 아이라 그러면 거의 절대적인 거 아닙니까? 특히 엄마는 그야말로 아이 옆에 벌레 한 마리 지나가도 손으로, 벌레 못 잡던 여자들도 손으로 집어 잡는 게 이게 모성 본능인데, 이거하고 너무 좀 거리가 멀다. 근데 지금 와서 자꾸 아이 이야기를 하니까 더욱더 좀 이상하다. 이런 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계속 엄마 탓하고, 그리고 뭐 학교 안 가는데 학점 나와서 의아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순진한 건지 아니면 정교한 건지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요, 해외 재산 도피 혐의, 핵심적인 혐의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 앞으로 지금 해외 재산 도피 혐의도 있거든요. 그 네, 부분에 근데 대해서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게, 제가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강원도 땅을 저가 인수를 받았어요. 아빠 명의로, 아빠 몫으로 있던 땅을. 그리고 그 땅으로 담보를 잡았어요, 외환은행에서. 그래서 총 2차례에 걸쳐서 36만 유로를 대출을 받았어요. 그 땅을 담보로. 그래서 1원 한 장 저희 돈 안 쓰고 그 대출만으로 이 집을 샀어요. 항상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포스트잇 딱딱딱 붙여놓고 사인할 것만 해서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 했건 모르고.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외웠다, 이런 네. 느낌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확실하게 법적 조력자와 함께 그동안 도피를 하면서 혹시 언제든지 잡힐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일단 이 땅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이 정유라 씨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독일에도 분명히 본인 이름으로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예. 이게 혹시 이제 그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던 혐의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대출을 받았다, 한국에 있는 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대출을 받았던 과정에서도 지금 특혜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대출을 받았다라면 그 대출 금액을 또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걸 다 갚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소득원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 돈은 누가 갚아줬는가? 최순실 씨가 갚아주면서 결국 증여세에 대한 탈루 여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본인이 했던 얘기가 자승자박 형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땅 줄 때는 계약서 다 받고, 예. 삼성에서 돈 받아서 온 계약서는 자기는 본 적이 없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 문제는 난 몰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아버지한테 재산 받을 때 계약서 보고 확인하고 사인까지 한 사람이, 자, 이 느닷없는 계약서를 하나 들고 와서 엄마가 사인을 하라 그러는데 그냥 덜컥합니까? 성인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세요? 더군다나 엄마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 자, 이래서 이거는 완전히 준비된 발언이다. 가장 결정적으로 이 조금 전에 나온 그 발언 내용이, 이번 그 발언이 굉장히 의도된 발언이라고 하는 것, 준비된 발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다. 어떤 증거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뭐 이모라 불렀다, 그 정도로 가까웠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 이런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답변했는지 들어보시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요. 마지막으로 뵌 게 저희 아버지 일하실 때 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혹시 엄마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다라든가 이런 얘기 제가 혹시 전해 들은 부분 그 없나요? 시대에 전에 들을 수가 없는 게, 제가 그때 임신 중이어가지고 어머니랑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서 아예 연락을 안 할 때였어요. 일단 그 주사 아줌마 백 실장님이 누군지 알 것 같고요. 그 주사 아줌마 무슨 주사 아줌마? 나오시는 분은 누군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차은택 씨도 전 딱 한 번 봤어요. 그 테스타로자라는 커피숍에서 차은택 씨도 딱 한 번 봤어요. 대통령을 뭐 자주 만났다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한 거고, 주사 아줌마를 안다고 하네요. 주사 백 선생을 예. 안다라고.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발언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언론에서의 본인이 해당되는 내용들을 상당히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그 주사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의 내용들이 다 밝혀진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최순실 씨의 소개로 들어갔고, 예. 거기에 대한 비용, 박근혜 대통령을 지휘했던 비용까지 최순실 씨가 대납했다라는 부분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를 뭐 안다 그래서 정유라 씨가 거기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리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또 굉장히
쿨하게 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또 차은택 씨 같은 경우도 테스타로사라고 하는 최순실 씨의 비밀 아지트에서 한번 봤다라고 하는데 예. 이미 뭐 구속돼 있는 상태로 다 알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이 정유라 씨가 입이 이제 거칠 것 없이 말하는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테스타로사에서 차은택 씨만 본 게 아니라 여기가 정관계 인사들이 사실상 최순실 씨와 함께 모였다라는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예.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얘기를 하는 순간 네.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사건이 굉장히 더 파장이 커질 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유라 씨가 과연 어디까지 입을 열지도 주목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정유라가 입을 열면 이게 또 일파만파 커질 수 있는 부분이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그런데 이 예. 주사 아줌마 부분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또 다른 증거다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어떤 증거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간담회에서 예. 주사제 부분, 주사 맞은 부분은 예.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죠? 자, 그러니까 곧바로 지금 최순실 씨가 이경재 변호인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주사 아줌마를 최순실 씨가 이거 뭐 연결시켜 줬다더라. 예. 나왔어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정유라 씨가 주사 아줌마는 알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 모두 주사 맞은 사실 요거는 인정하고 나선 겁니다. 주사 아줌마로부터 주사 맞은 사실은. 자, 이게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나온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주사 아줌마 부분은 다 인정하는 그런 예. 발언이 나오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 또 다른 증거다. 근데 주사 아줌마 이것도 물론 큰 본질이긴 하지만 사실은 더 큰 본질은 결국 삼성이라든가 이쪽하고 연결 부분 아니겠어요? 대가성 예. 부분.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유라 단계부터 예. 일단 다 감추는 거죠. 계약서 본 적 없다. 포스트잇으로 다 붙여놔서 못 봤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검은 일단 자진 귀국을 유도하고 안 되면 강제 송환도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국회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덴마크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이런 또 주장까지 했습니다. 네. 이게 현실 가능합니까? 이제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예. 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유라 씨가 현지 경찰에서 긴급 체포되는 과정도 결국은 언론사의 제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예. 언론사가 과연 경찰이 신고하는 게 맞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까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덕분에 지금 정유라 씨의 소재를 우리가 파악할 수는 있지만 예.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까지 덴마크로 달려가 갖고서는 현지 청문회를 연다 그러면 아마 덴마크 언론의 대서특필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실 어찌 보면 국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특검이 해야 될 역할들은 특검에 맡겨두고 예. 국회가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정유라가 체포돼서 돌아온다면 최순실의 입이 열릴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유라 귀국이 지금 특검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17년 최대 화두가 대선인데요. 대권 후보들의 행보도 새해 벽두부터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1위를 차지했던 문재인 전 대표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행보는 언론 프렌들리였습니다. 보시죠. 안희정 지사님께서 손학규 대표님께 이약 출산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나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좀 그 보도를 보지 못했고 네. 제가 뭐 언급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 때가 닥치면 정치인들이 다시 뭐 이합 출산을 한다든지 뭐 정계 개편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은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최순실 데이터에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는 그런 새누리당 또는 새누리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어떤 비박 이런 분들의 어떤 정권 연장을 돕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평소에 기자실 그렇게 자주 오지 않는데 오늘은 기자실 가서 기자들하고 또 새해 인사를 또 쭉 했다고 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예. 나도 이러고 있을 수 없다. 소통 행보. 예, 아마 조만간 이제 종편에도 여기저기 출연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적대시에 왔으나. 예. 뭐 근데 오늘 이제 메시지 조금 전에 나온 메시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사실은 개혁보수신당하고 어떤 형태로든 연대를 하고 거기에 뭐 손학규 전 고문이라든가 또 정유화 전 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만든 여러 세력들이 결합을 해서 예. 중도에서 큰 빅텐트가 쳐져지는 것을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안희정 지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온 것이고 예. 손학규 지사에게 뭐 대놓고 정계 은퇴라고 얘기했던데 예. 상당히 무례한 요구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표도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중도에서 빅텐트 치는 거 비판하면서 예. 동시에 교란 작전에 또 나선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 쪽을 향해서는 원래 우리 같은 사이였 같이 있던 한 집안 식구였으니까 다시 통합하자라고 좀 최근에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으나 예. 어찌됐건 뭐 각자의 실리 또 이해관계에 예. 따라서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 것으로 일단 봐야 되겠죠. 문재인 전 대표 지금 흐름 좋다고 하지만 이재명 시장 이런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당 권력 장악했다고 하지만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도 은근히 견제구를 날렸어요. 이재명 시장은 서울시장부터 좀 하고 대통령은 내가 좀 하자 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공식 출마 선언을 예. 박원순 시장이 했고요. 근데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문재인 전 대표와 각을 세우는 소위 말한 비문 연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둘 간에는 서로가 이제 하나는 광역자치단체장, 하나는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예. 공통된 연대감을 가질 수 있고요.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반문 연대를 좀 형성하자고 얘기했다가 안희정 충남지사한테 한번 호되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본격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니라면 또 다른 후보가 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현재까지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건 이재명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연대 세력을 지금 현재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위로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 얘기로 좀 들어가서요. 조금 전에 문재인 전 대표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 빅텐트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빅텐트의 연결고리하면 개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민주당 내에서 지금 개헌 문건 때문에 상당히 친문, 비문 갈등이 거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민주연구원에서 만든, 그러니까 당의 정책연구기관이죠. 거기서 만든 이제 문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예. 일단 추미애 대표는 이런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예. 있고요. 지금 이제 그쪽 민주연구원의 원장은 이제 본인이 지시를 했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민주연구원의 지금 원장도 그렇고 부원장도 그렇고 사실은 다 친문계거든요. 예. 문건의 핵심 내용이 지금 나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비문연합, 그러니까 예. 문재인이 아닌 사람들끼리 모인 연합, 네. 뭐 반문연합이라고 차마 표현은 이제 못한 것 예. 같고, 그 비문연합하고 비문연합이 하나가 되고 문재인 전 대표하고 이 대결 구도가 되면서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비문연대를 어떻게 됐든 약화시키거나 예. 해체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거죠. 예. 자, 그러니까 당연히 당내에서 비문계, 그러니까 비친노계 입장에서는 아니 벌써 아직 경선도 당내 경선도 안 치렀는데 뭐 문재인 전 대표를 그럼 거의 경선에서 당선되는 걸 전제로 이 예. 보고서를 만든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반발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건 분란의 여지가 굉장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아직 경선 룰도 지금 안 만들어진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박용진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이 개헌 반대 관련해서 당론을 정한 바가 없다 하면서 어떻게 당 공식 기관에서 이런 게 작성됐는지 좀 이해가 안 간다. 사실이라면 당 안에서 촛불을 들 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박용진 의원 예. 같은 경우는 김종인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죠. 말 그대로 현재로서 초선 의원이지만 현재 친문계와 조금 결을 달리하는 예. 비주류 의원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개헌에 반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생각이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을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김종인 전 대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건들이 당의 공식 문건으로 나왔다는 건 굉장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빌미를 바탕으로 현재 문재인 대세론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좋은 빌미를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은 어느 정도 주저앉히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게 당 내에서 여의치 않게 흘러갔을 경우에는 예. 지금 현재 손학규 전 대표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원들이 일부 탈당하겠다 그래서 국민의당과 연대를 모색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한 단계 더 예. 나가서 반기문 총장과 함께 제3지대 중도 빅텐트를 개헌을 고리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예. 김종인 전 대표도 언제까지나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있을 거라고 보기는 예. 어렵기 때문에 이 문건 하나가 더불어민주당에 미치는 파장은 굉장히 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개헌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은 이제 분명해 보이는데요. 개헌 저지하려다가 제가 보기에는 개헌을 지금 찬성하는 그 당내 비주류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그 제3지대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지금 예. 더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요즘 새누리당과 개혁보수 신당이 계속 누가 보수의 적통이냐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데 따뜻한 보수를 내세우고 있는 개혁보수 신당 오늘 어디를 갔을까요? 두 번째 주제어 보시죠. 의장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동안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제가 새해니까 큰 죄를 한 자리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개혁 보수 신당이 앞장설 테니까 많이 응원하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잠깐 짧게 우리 김무성 대표님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저 유승민 원내대표님 하고 싶으신 분들 한 말씀.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처럼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고 약한 자를 위해서 정말 따뜻한 보수의 정치를 의정 활동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이런 선행은 따라해도 되는 거죠? 예, 그런데요. 뭐 설날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 연초에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뭐 다니시다가 이렇게 이런 그 봉사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만나면 같이 이렇게 손 끌고 가서 식사도 하시고 예.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딱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현실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국회 이번에 비정규직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예. 따뜻한 연초를 보내고 있지만 현실은 비정규직은 오히려 더 숫자가 더 늘어났고 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급여 차이는 더 늘어났다. 역대 지금 최고로 지금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 자, 이런 현실을 이제 해결하는 것에 사실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 오늘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그런 각오를 좀 다진 것으로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따뜻한 보수를 내세우는 개혁보수신당이 오늘 따뜻한 떡국을 대접하는 모습 참 훈훈하게 봤는데 개혁보수신당의 가장 큰 고민은 그거 아닐까요? 대선 후보가 없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은 있지만 지지율이 너무 낮습니다.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예. 개혁 보수 신당으로 모셔오느냐 아니냐가 바로 신당의 성패를 가늠짓는 가늠자가 예. 될 거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유승민 의원이 주요한 대권 주자로 볼 수 있지만 지지율이 낮죠. 하지만 유승민 의원 혼자는 지지율이 낮지만 나름대로 개혁적 보수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승민 의원과 혹은 앞으로 오게 될 반기문 전 총장과의 경선 과정들에 불이 붙기 시작한다라면은 둘에 대한 그 상승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개혁 보수 신당이 앞으로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긴 예. 합니다. 정병국 의원, 반기문 사무총장 창당할 시간 없다. 이쪽으로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반기문 전 사무총장께서 지향하시는 그 정치 철학과 가치는 무엇이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정당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선택을 하셔야지 이 선거를 위해서 정당을 만들 시간도 없고 만들기는 저는 어렵고 만든다 하더라도 정치공학적으로 만드는 정당을 국민들은 지지하지 않을 거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모실 생각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뭐 비박에서 적극적인 거야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네. 반기문 사무총장 귀국 날짜 좀 앞당기지 않았습니까? 예. 비박 쪽으로 갈까요? 그런데도 아무 당에도 안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당에서 지금 구애를 하고 있는데 예. 더불어민주당 빼고 그런데 아무 당에도 지금 안 가시겠다. 몸값을 높이기 위한 전략일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본인 중심으로 이 모든 당을 하나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지금 예. 간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빅텐트론이 될 텐데요. 일단 마포에 이제 둥지를 트신다 그래요. 마포 뭐 전통적인 우리 정치의 예. 이제 근거지기도 한데 마포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러 마포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굳이 여의도도 아니고 예. 약간 거리가 있는 듯하면서 거기서 이제 국민 여론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예. 각 당과 교류를 하면서 각 당에서 세력을 좀 이제 규합을 해서 예. 사실은 이제 이 모든 세력을 다 하나로 규합하는 이런 그림을 좀 그리는 것 같고요. 그런 그림이 결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포 잘 선택한 겁니까? 괜찮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예. 같고 반기문 총장이 이제 들어오는 순간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어느 정당을 선택하지 않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신년 여론조사에서 2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마 이제 국내에 귀국하고 나서 본인이 지향하는 정치 철학이 무엇인지를 국민들께 설득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순간 앞으로 어느 정당을 선택할지는 반기문 총장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곳을 중심으로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총장이 귀국 예. 시점과 그 이후의 행보들에 따른 지지율 예. 상승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새누리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바라보기는 마찬가지인데 임명진 위원장이 친박 핵심 6일까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나가라 했는데 서청원 의원 버티면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장 오늘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서청원 대표가 결례를 자신은 범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 뭐 할 말씀 없습니다. 예,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네. 금도를 지켜라 그리고 품격을 지켜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서청원 대표한테. 네. 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뭐 또 제 말씀은 제 말씀이고 뭘 지키라고요? 금도를 벗어났다. 금도를 지켜라. 예. 뭐 이런 취지의 좋은 말씀 하시네. 네. 기자들 앞에서 저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다른 또 내용에 따르면 친박 핵심은 암덩어리다. 나 같으면 귀양에서 농사를 짓겠다. 이런 비판을 서슴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청원 예. 이제 최고는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금도를 넘었다. 예. 또 이쪽에서 무례하다. 아주 뭐 험한 말이 좀 오가는데요. 일본 같으면 할복한다. 뭐 예. 이런 무서운 말까지 굉장히 하셨다고 험한 말이 합니다. 등장을 하고 예. 있으나 저는 좀 납득이 좀 안 가는 것이 두 분이 굉장히 가깝거든요. 예. 임명진 위원장하고 서청원 전 최고가 굉장히 가까워서 예. 저는 이게 진짜 싸우는 것으로 자꾸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오히려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친박 몇 명이 나감으로써 마치 이제 이 새누리당 자체가 친박당으로부터 완전히 탈각한 예. 그랬다라는 그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예. 좀 일부러 싸우는 듯 보이는 예. 건 왜일까요? 간략하게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예. 누가 나갑니까? 예. 친박 핵심 당사자들이 나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요. 예. 그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초선 의원, 새누리당의 초선 의원 20명이 넘게 모여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힘을 실어줬고 그중에 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당을 해체해야만 살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예. 있는 사람들을 정리하고 당을 해체할 때만이 새누리당이 보수정당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당으로 거듭날 수 있지 예.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나가라는 시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개건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